첫 번째 가볼까요? 일본 성인물 배우 도전? 자, 성범죄로 실형 살다 나왔던 이 방송인 고영욱 씨 SNS에 올린 글 하나가 지금 논란입니다. 네, 그룹 룰라 출신의 고영욱 씨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사람들 웃기면서 그저 즐겁게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운을 떼며 시작되는 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일본에서 남자 성인물 배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이 성인물 배우에 도전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 반성을 하기보다 관심 끌기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다, 공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성인물 배우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 관리를 하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양반 성범죄 전과자인데 그런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죠. 그게 문제죠. 2010년부터 한 2년간 미성년자 3명입니다. 3명 강제추행, 성범죄 혐의로 2013년이죠.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은 만기 출소를 했고요. 2015년에 전자발찌가 부착됐은 상황이었어요. 출소 후에도 SNS를 좀 하려고 했는데 2020년도에 SNS 개설했는데 문제는 성범죄자 안 된다고 해서 폐쇄됐고요.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역시 2주 만에 폐쇄가 됐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 법정 얘기를 하는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상식박 민폐. 또 어떤 민폐길래?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신호대기 중 끼 멈춰선 차량 보세요. 자, 창문이 열리고 얼굴이 빼꼼 나오더니 다짜고짜 머리칼을 싹둑 탈탈탈 손을 턴 후에 안으로 쏙 들어가더니 다시 가위질을 내가 잘랐지만 너무 예쁘다 얘. 예전에 운행 중에 개털 빗어서 날린 건 봤는데 사람 털은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지난 11일 오후에 서울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저렇게 창문 밖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저렇게 머리카락을 자른 후에 떠났는데 도대체 도로에서 왜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셨다고 합니다. 제보한 분께서. 그런데다가 저 여성 신호도 제대로 정지선을 제대로 잘 안 지키고 정지를 한 데다가 또 신호가 바뀌니까 과속까지 했대요. 그래서 딱 출발하자마자 또 오토바이하고 부딪힐 뻔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하게 구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했다고 하십니다. 박 변호사님 한 말씀? 좀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별로 하실 말씀이 없나 봅니다.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적한 한 매장 앞 통화 중이던 남성. 화단 앞에 앉는 순간 스르르르르르 화단 쓰러지고 남성도 뒤로 휘청. 바닥에 손을 짚은 남자. 아이씨, 뭐가 이렇게 약해 이거. 아프잖아. 예이씨, 막 하더니 다시 일어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집에 갑니다. 아니, 아픈 건 알겠는데 부쉈는데 그냥 간다고? 네, 지난 6일 밤 10시쯤이었는데요. 김포에서 샌드위치 매장을 운영하는 제보자, 그 가게 앞입니다. 퇴근하려고 나와서 보니까 저렇게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 확인해 봤습니다. 8시 20분쯤에 한 남성이 통화를 하면서 화단에 앉았다가 파손하고 만 건데요. 그런데요, 손님이 아니라 그냥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업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냥 와서 사과했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다. 그럼요. 그랬을 거다. 그런데 그냥 도망간 게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기 다쳤다고 또 뭐 물어달라고 안 한 게 다행일까요? 자, 다음 이어가죠. 백주 대낮 폭력입니다. 자, 버스를 기다리던 제보자가 웅성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딱 돌렸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박 변호사님이 뭐예요? 이게 버스터미널 부근 정류장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가 뭐 웅성거리는 소식을 보고 소리를 듣고 보니까 철썩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썩. 예, 알고 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위협하는 모습, 막 쫓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목격돼서 때렸는데요? 그래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영상을 좀 찍는데 그 순간 연속으로 또 때렸다고 합니다. 아, 탁탁 때리고 근데 이제 두 사람 계속 때리죠. 때리네. 착착 때리는데 두 사람이 부부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요. 제보자 입장에서 발로 차기도 발길질까지. 하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아마 이 누가 요새 폭행을 저렇게 행사를 밖에서요 대낮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에 부부라면 백주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도 저렇게 두들겨 패는데 젊었을 때부터 손찌검은 일상 다반사였다고 의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지금 대낮이잖아요. 그런데도 술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네, 만취 상태였던 건데요.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말렸거든요. 젊은 남성, 여성들도 전부 다. 그런데 이미 크게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폭행을 하고 또한 욕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일이 크게 번지기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다니냐 이렇게 질책을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격하게 흥분해가지고 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현재는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버스가 와서 타고 가느라고 이 제보자는 그 이후의 상황은 알지 못하는데 하지만 이게 제대로 진정됐을지 중지됐을지 마무리됐을지 큰 피해는 없었을지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에게 제보해 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만약에 저 할아버지가 내 마누라 내가 네. 패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십 년 전에는 그런 말 들으면은 일부 몇 명은 좀 납득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가정 내의 폭행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법이 개입할 수 있고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식에 부합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엄마, 나 50살이야.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82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50대 미혼 남성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와의 식사 시간을 인생의 낙으로 여기는 분이라서 웬만하면 저녁 약속을 잡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는데요. 다만 난감한 점이 어머니가 늘 본인이 먹던 걸 제게 덜어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알아서 잘 먹고 있는데도 반찬을 꼭 제 숟가락에 놓아주세요. 심지어 나가서 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알지만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만큼 억지로 밥을 더 먹게 되니까 살도 찌고 속도 더부룩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 잡고 어머니께 진지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머요, 내가 알아서 먹을 게니까 그만 챙기고 어머니나 많이 좀 알아 드시지요. 아들! 아돌? 아돌? 아니, 네 먹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다 부르다카이. 나하고 챙기는 게 네가 먹는 기다. 이 살찐 거 봐요. 돼지가 살찐 거 안 보입니까? 이러다 대굴대굴 굴러댕길 것 같아요. 아들! 아돌? 아니, 깨끼면치로 빼빼 마른 것보다는 이 100배 낫다 아이가. 아니, 덩치도 듬직하이. 얼마나 보기 좋노? 그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벌써 제가 시인이 넘었어요. 이 나이에 그 살쪄가지고 성인병 걸리면 병원 직행이라니까 얘. 아이고야, 니는 나 닮아갖고 병 같은 거는 걸릴라 해도 걸릴 수가 없는 몸이요. 아이, 그러지 말고 자자, 요 고기 좀 맛 좀 봐라. 아유 싫어요. 얼마나 우유 이름 맛있던노. 혼자 드세요. 워낙에 고생하며 사신 어머니라 마음은 이해하지만 매일같이 이러시니까 밥 먹을 때마다 고역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너무 박하게 구나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드립니다. 아이고 참말로 엄니, 나도 숟갈 들 줄 알고 젓가락질 할 줄 안다. 나이 50에 살만 디룩디룩 쪄가지고 이제 선자리도 안 들어온다. 여기서 머리만 더 벗겨지면 트리플 크라운이다. 더 이러면 엄마랑 밥 따로 먹을 거다. 동그라미. 진짜요? 다음 엄마 노모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 웃기고 자빠졌네. 살찐다고 투정 말고 운동을 해 이놈아. 너 배 튀어나오는 게 애미 잘못이여. 나이 80이 넘어도 내 눈에 너는 피덩이여 피덩이. 닥치고 어여 먹어 X. 그렇군요 손 변호사님. 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됐거든요. 예. 그래서
92살 어머니잖아요. 노모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건강하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손 변호사님 지금 어머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막 재롱도 부리겠다. 제가 평생 그런 적은 없지만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여쭤볼 말이 없어, 박 변호사님. 우리 박 변호사님은 또 저 어머니 어머니가 배우의 이 여사님 비슷하시죠? 타기도 해요. 저도 지금 50인데 예. 살이 디릭디릭 쪄 있는데 지금도 이제 맛있는 거 먹어라 하시는데 실제로 이 여사님이 예, 그를 아, 이제 예. 뵙게 되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또 먹는 척하고 적게 먹어도 되는 거고 어머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관심의 표현이고요. 이걸 갖고 막 혹시나 막 대항한다면 어머니 마음이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뒤에 가서 안 하시면 되니까 앞에서는 좋게 얘기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자, 아들 키우는 우리 교수님. 네, 아니 저 그 마음은 알죠. 정말 내 자식 입에 뭐 이렇게 음식 들어가는 게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만큼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예요. 이렇게 뭘 먹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의 자식들이 오동통 살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그렇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먹이시는 걸 행복으로 여기시는 분들 강아지까지도 다 막 살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절제를 하셔야 되는 문제고 사실은 50대면 너무 많이 끌고 왔어요. 더 일찍이 절제됐어야 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크게 아프시지 않으면 82세면 요즘 한창이십니다. 친구들하고 너무 재밌게 지내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이러실 때지 막 너무 노모 취급을 받으실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이해하지만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엄마의 활력을 위해서 이제 그냥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엄마는 아들이 나이 먹어도 아기로 보인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김희시연님께서는 장가도 안 갔으니까 더 아기로 보일 맞아. 거라고 말씀 주셨고요. 아희아님께서 아들 운동을 하셩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 사투리 아돌 이런 거는 없던데 아. 어디 전라도 쪽이신가요 그게? 도대체 우리 가족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도대체 그 아들 도대체 출신 지역이 어디냐고. 아마 그 좀 한 중간에서 이럭저럭 다 쓰는 그런 어머니 같으세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